모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 모인 김에 제 뭐랄까 운영 철학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 뭔가 같이 해보자는 어떤 동력을 한번 오늘 나눠보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나요? 목소리가 적어서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있었어요. 농협은 뭐 연말에 뭐 700%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뭐 350%?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자존심 상한다. 우리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프로입니다. 프로. 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소한 800은 돼야지. 이거 그렇죠? 이럴 때 박수도 한 번씩 치고. 800은 돼야지. 반토막이 뭡니까? 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죠?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제가 옛날에 그 직원식을 시절 때 이렇게 보면 모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부터 나와. 와 보니까 그 얼굴이야. 문 닫고 나가면서 아이고 언제 이제 1년 뒤에나 만나겠지, 이런 모임을 하면 안 된다. 그럼 회의하면 뭐 합니까?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뭔가 좀 남고 뭔가 밑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면서 해보자, 이런 의식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아, 이게 할 수 있어, 딱 그런 기분이 저는 딱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우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죠. 대부분이 아직도 안 간 사람도 있나요?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횡단보도 8차선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양쪽에 사람이 서 있겠죠. 신호등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차가 쌩쌩 지나가. 딱 서 있어 보니까 저 건너편 횡단보도에 멋진 남자가 하나 서 있고, 그 멋진 남자가 보니까 멋진 걸이 또 하나 서 있어요. 상대방에. 서로 보고 괜찮아, 마음이 들죠. 그걸 요즘 말로 썸을 탄다고 그러죠. 저걸 한번 신경을 써봐 말어. 이제 서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처녀 총각은 유부남은 죄지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죠. 도대체 누굴까? 외모는 괜찮은데 생각은 어떨까? 궁금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멋진 남자인데 여러분이 멋진 걸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조합장이라고 새로 오긴 온 것 같은데 나하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대방이 서로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은 나름대로 설레임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은편에 서서 설레임과 기대 반, 희망 반, 또는 어떤 귀찮음, 그런 것들을 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어, 파란불로. 그러면 와야죠, 그죠? 가운데 오다가 딱 접점에서 마주쳤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은지 씨. 아무 생각 없어. 하필이면 나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딱 접점에 갈 때까지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 미래 내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피곤합니다. 왜?
새로운 상대방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니까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손을 잡고 내가 왔던 길로 갈 것이냐, 상대방이 왔던 길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이제 썸을 탄다고 그러는데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커피 쿠폰을 마련했어요. 애정 표현을 하느라고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을 것이냐 한 가운데에서 자꾸 내가 왔던 길로 갈 것이냐 상대방이 가자는 길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면 거기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살아보니까 에이 다음 4년을 기다리자. 어차피 4년은 주어졌어요. 싫든 좋든 주어졌어. 저에게 주어졌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첫 만남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결정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애정 표현이 따뜻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간섭일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어차피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안 맞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귀찮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결실이 맺어지죠. 그죠? 우리 조직에는 수익이라는 결실이 맺어지고 가정에는 아이가 생겨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어떻게 새로운 조합장과 나하고 어떻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 것인가 나름 고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 나가면서 아유 오늘 끝났어 내년 이맘때나 올지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안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좀 끈질겨요. 잘 될 때까지 합니다. 저하고 일하신 분들 좀 계시죠 몇 분? 제가 장신동하고 답심에서 일할 때 같이 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약간 띵긋이 웃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프로니까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만났습니다. 서로 만났고 서로 어차피 안 맞아요. 처음부터. 왜? 살아가는 길이 달랐고 남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맞아. 안 맞지만 갈 길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하나의 길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분간 그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10분 하고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1분 쓰면 여기 한 120명이 1분씩 하면 120분을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도 얼른 가고 싶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는 답인데 어쨌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차피 시골에서 자라고 촌놈이었어요. 이제 시골에 이렇게 보면 학교 갔다 오면 그 소나 염소를 풀 뜯으라고 그래요. 풀 뜯기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줄을 달랑달랑 갖고 풀이 많은 데로 가겠죠, 그죠? 풀 많은 데 가서 말뚝에다 탁 박아놓고 이제 소는 풀 뜯어 먹으라 그러고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좀 폭을 좀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름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임자나 조합장이나 지점장이 그 소를 몰고 가서 풀이 많은 제일 풀이 많은 곳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여기서 실컷 뜯어 먹어 나 놀다 올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엔 좋아 풀이 있으니까 한 1시간쯤 풀을 뜯어 먹고 나면 소가 풀이 없겠죠, 그죠? 다 뜯어 먹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을 매놓으면 줄을 뺑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다 뜯어 먹으면 줄이 안 닿으면 저쪽에 있어도 못 먹어요. 소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점장은 제하고 제 지점장은 소치는 목동이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발 날 쳐다보지 말지를 제발 날 쳐다보지 말기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소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을 끊고 새로운 풀이 있는 곳에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목동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잠을 자면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주겠지? 이러고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소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 난 가능하면 소통하고 싶어. 나만 얘기하고 있으면 원맨쇼 하다가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줄을 끊을 용기를 갖고 있는 소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특히. 지점장님이 소를 딱 묶어놓고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 온다든가 안 와버리면 언제까지 앉아서 잠을 잘 것인가? 이 조직은 언제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에만 쳐다볼 게 아니고 줄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풀밭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얘기를 바꿔보면 이제 소를 치는 목동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입니다. 목동은 책임자예요. 소를 딱 묶어놓고 실컷 잘 먹고 놀겠지. 그 정도면 됐어.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해질녘에 들어오면 될까요? 그런 분들이 책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 항상 소를 생각해야 돼요. 소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줄을 끊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어느 쪽에 가면 새로운 불밭이 있고 거기서 소를 묶어놓으면 소가 살찌울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잠을 자면 안 돼. 책임자는. 항상 머릿속에가 농협 직원들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동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웬만큼 농협상을 했는데 왜 승진 안 시켜? 나 승진할 때 됐어. 이러기 전에 목동의 위치에서 볼 때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소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소의 생각은 어떤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럴 준비가 돼 있을 때 시켜달라고 하지 않아도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제 얘기에 공감이 안 갑니까? 이게 조용해. 아까 이게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오는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조합장 저도 몇 시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루도 안 됐어. 하루도 안 됐고 저도 무지 어색해요. 집에 있으면서 맨날 잠바 입고 이러고 편하게 살다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지가 언제부터 조합장이었어? 이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러는데 할 얘기는 해야 되겠게 오늘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동이 되려면 소의 감정 상태까지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저는 더 큰 목장 주인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두 권은 봐야 돼요. 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거고 어떤 책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그릇을 만들지 않고 책임자가 된다면 조직이 불행해집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선 그 리더십에 관한 거나 아니면 그런 책을 보고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나 준비됐어. 조합장님 나 준비됐으니까 나 책임자 시켜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필요하면 저는 리더십 책을 좀 많이 봤어요. 한 10권 정도는 제가 나름 독파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원한다면 내가 책 소개도 해줄 거고, 뭐 더 원한다면 뭐 요약 전체 대강이라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것도 소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까 그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했죠, 그죠?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자꾸 앞에만 쳐다보니까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죠, 그죠? 뒤에는 아니 내가 뒤에 가서 원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뒤로 안 가는 거죠. 내가 안 나올까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조직 문화가 항상 신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창의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할 때 또 어떤 친절함도 나오고. 인상 팍 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죠? 그 두 가지 지금 얘기를 20분에 걸쳐서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도 하고 저한테 원하는 것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있겠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 시간도 좀 받고 제가 얘기를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 멋대로 하지는 않고.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요. 저는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이 얘기를 갖고 한 10여 분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죠. 조합장은 조합장으로서의 일을 하면 됩니다. 지점장님들은 지점장 일을 하면 되고, 우리 상임이사님은 상임이사님의 역할을 하면 되고, 상임감사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조직은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조직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사실 맞아요. 조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각 분야에서 각 그 부위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경영진은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할 거고 다리, 손발 부분에 해당해서 굉장히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한 분야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마비가 되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그냥 요구한 게 아니죠. 반드시 대가도 주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면 80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는 요새 잠이 한 4시쯤 깨면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지금은. 순간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안 변해.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저랬어. 그럴 텐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건데 혼자만 안 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태되죠. 도태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에 충실하려면 고정관념을 일단 깨야 돼요. 고정관념.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랬으므로 이랬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마트를 하는데 마트가 적자가 많이 나. 마트를 꼭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까요? 목동은 조치는 목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죽기 살기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계획하려면 아예 새로운 로컬 푸드를 만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농산물 전용 매장을 만들든가 공산품 전용 매장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홍보를 특이하게 하든가 뭐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옛날에 시스템 안에서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왜? 안 되니까 다. 서울시 19개 농협이 다 적자 내고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잠을 자지 말고 노력을 해야 돼.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싱싱한 풀이 있을까? 거기 가서 우리 소를 먹일까? 고민을 해야 되죠. 잠을 안 자고. 그래야 발전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절에 가면은 저는 절을 이렇게 믿고 그러진 않지만, 절에 가면은 붕어가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시죠? 물고기는 죽어서도 눈을 안 감습니다. 물고기는 한번 봐보세요. 죽어서도 눈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물고기 형상을 해놓고 이렇게 푹 치는 것도 이렇게 물고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책임자가 되시는 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튼 생각이나 이런 거 할 겨를이 없겠죠. 시간이 있으면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고 새로운 창조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이게 프로의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로서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상임사님은 여러 분 듣게 생겼네요. 가만히 보니까 같이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시간 개념을 꼭 가져야 됩니다. 시간 개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흐르는 시간들이. 잠시의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저는 그 시테크라는 얘기를 잠깐 해서 우리 이제 상임 감사님이랑도 지점장 회의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점장님들이 무엇을 좀 해야 됩니다. 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수첩을 갖고 되면 적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해서 반드시 보고하고 그 시간 내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유무를 얘기하고 왜 잘못됐는지 원인 분석까지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맡기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갖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조합원님들 좀 만났어요. 이게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조합원님들 좀 만났는데 물 한 모금 해도 되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합시다. 내가 좀 웃으면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죠? 안 웃으면 안 그러는데 웃으면 좀 예뻐 보이기는 해. 즐겁게 하시고, 조합원님들 좀 만나봤어요. 지점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가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하고 다르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친절봉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감시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친절봉사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직원들 인권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좀 등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 직원분들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때 그 친절봉사 한다고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감시 요원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하면서. 그때 생각납니까?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럼 그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본인들이. 조합원님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고객들도 그렇고. 옛날에 참 친절했는데 요즘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좋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가장 나쁠 때야. 옛날에는 친절했는데 요즘 안 그래.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괜하게 조합장이 잘못됐나? 조합장 핑계 안 대고. 윗사람이 항상 욕먹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친절봉사 여러분들 위해서 친절봉사 점검을 안 다니고는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요 신용과 친절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죠. 안 되면 되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니까 그게. 그래서 친절봉사 개념을 새로 도입하든지 안 되면 제가 강의할게요. 저희 농협장에서 강의를 오래 해갖고 강의하고 싶어 맨날 요즘 잘려갖고 강의도 못하니까 제가 그거 안 하려면 스스로 친절봉사 해야 됩니다. 제가 안 되면 중교육이라도 아주 매일 할 거예요. 매일 중교육. 중교육 아시나요? 동영상 화상 회의 화상 회의 알죠? 맨날 은지 씨가 앞에 있어 계속 쳐다보고 얘기하네. 그거를 화상 회의라도 해서 친절봉사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그렇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만이 나중에는 원성으로 바뀌고 원성이 나중에는 조직을 떠나버려요. 그럼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본인만. 그러기 전에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친절봉사에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지점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가시면 지원들이 친절봉사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싸우고 온 것 같으면 잠시 웃음 치료사를 데려다 웃음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잠시 쉬게 하든지 그 안 좋은 상태에서 고객과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점장님들은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통 창구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첫 지점장님들 회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해요.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지.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죠? 뭔가 모르게 답답하게 뭔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처음 보니까 그걸 알아. 근데 계속 하시던 분들은 원래 그랬어. 우리는 그런 사이야. 딱딱한 사이야. 뭐 이렇게 되신다고. 근데 처음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혈이 막혀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침 공부를 오래 했어요. 침 놓는 공부를 십몇 년을 해서 뭔가 혈이 막혀 있구나. 막혀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자신을 너무 내놓지 않고 있다. 사람이요 위험에 처하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러면요 자기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은 더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딱딱한 벽을 쌓아요. 어떠한 창이 와도 나는 뚫리지 않으리라 하고 탁 철벽을 쌓아요. 다 그래봐. 그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의 영역을 풀어놓고 같이 어울려서 산 사람 치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 딱딱한 벽을 어떻게 깨트려야 정말 화합하고 협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협동조합이죠, 그죠? 은행이 아니죠. 다 알죠, 그거는. 협동조합이 뭡니까? 협동조합이 우리 농협에 오래 안 다니신 분들 협동조합이 뭘까요? 은행하고 어떻게 달라요? 은행하고 신용조합이나 뭐 신협이나 일반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은 원래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를 하자면 협동조합은 약자들이 모여서 강자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 힘력자를 보면 열십자에다가 열십자에다 협자를 보면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3개가 모여 있어요. 그 힘 약한 3개가 모여서 10개의 힘을 발휘하는 게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 기업이나 또 큰 조직에 대항해서 우리도 살아보자. 이게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예요.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은 힘들이 서로 안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협동조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세 개가 모이면 두 개도 안 돼요, 힘이.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합입니다. 화합.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또 맞아요. 어떻게 사람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다르지. 다 다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를 내려놓고 화합하자. 하나로 뭉치자. 그러면 세 개의 힘이 모이면 10개의 힘을 발휘하는 게 협자예요. 협동조합, 협자.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모토로 세운 게 화합하자.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 간의 화합이다.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이게 잠깐 언급했듯이 우선 지점장님들 중심으로 한 경영진 책임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협동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나만 잘 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될. 시간이 자꾸 가서 예를 들지는 않겠는데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 되자.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나 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협동조합이 기본 이념대로 했을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합원님들 문제는 제가 조합원님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로 선거가 하도 많아갖고 농협 선거가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너는 저쪽 색깔이 나하고 달라. 원래 달랐어. 앞으로도 다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화합하자. 다 뭉치면 멋진 색깔이 나와. 그죠? 흰색끼리만 모여있으면 평생 흰색밖에 안 돼요. 흰색하고 검은색이 모이면 회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다양한 색깔이 나오면서 조직도 발전하고 또 서로가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온 속에서 화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끼리 화합이 정말 이루어지고 잘 된다 싶으면 조합원들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동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같이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야 상생 에너지가 나와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혼자 백날 계엄쳐봐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이 목소리가 이게 쳐갖고 뭐래. 개미도 못 잡겠네. 개미도.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생겨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소통 창구를 항상 개설해 놓겠습니다. 제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메일로 언제든지. 근데 그 내용은 본인만을 위한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농업 발전을 위한 거나 아니면은 정말 농업에 저해되는 요인들은 제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과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메시지 주시면 항상 답변을 하겠습니다. 24시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하셔도. 저는 늘 깨어 있으니까. 언제 잘지도 모르지만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 창구를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카톡방을 전체 직원들 카톡방 개설할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카톡방을 해서 제가 저를 좀 얘기하자면 좀 자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아까 일기 얘기 또 하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기를 써요. 저는. 지독하죠. 읽지도 안 해 써놓고 써놓고 읽지도 않아. 근데 꼭 써. 하루에 20-30분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톡방을 개설해가지고요 5년 동안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 8시에 보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애국에 갔을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8시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보내는 카톡 글을 보냈으면 싶은데 일단 방을 개설을 하시죠. 상임사님.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도 됩니다.
아니 뭐 지키고 그런 거 아니고 지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는데 아니 저도 사실 귀찮아요 그거 매일 그거 작업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요. 글 쓰고 뭐 같은 글이 나가기도 하는데 아주 근데 제가 보면 요즘 책 잘 안 읽잖아요. 읽기도 힘들고 근데 잠깐 뭐 문장 한 10개 정도 문장 15개 정도 문장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게 되고 또 잠깐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영적인 지적인 수준도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읽어도 되고 누가 안 읽은지 압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기다가 사실 글 올릴 사람은 별로 없겠죠. 여러분들은 간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50분까지는 5분이 남았는데 5분을 좀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의 그 신용사업은 참 이렇게 사양산업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죠? 대면 고객이 날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죠. 어쨌든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뭐 이제 정년을 만나는 사람은 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뭐 날짜는 가겠지 그러겠지만 그래도 5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고객들이 일본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고객 찾아다니기 해요 지금 벌써 안 오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약 중에서도 그 직원 그 조합원 전담 직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차츰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막 전망이 밝지 않아요. 금융사업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지점장님들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동이 되는 거죠. 새로운 불밭을 찾을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번득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인사이동 언제 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인사이동 같은 게요 무슨 깜짝 쇼 하듯이 그냥 막 그럴 것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까 책임자에 대한 어떤 개념 얘기도 했지만 인사이동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 적재적소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좋은 데 가서 일하고 싶어 편한 데 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큰 울타리 안에서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인사이동을 깜짝쇼 하듯이 뭐 자주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가능하면 제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신동력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전문화시키고 싶어요. 전문화. 우리가 조직이 너무 적어서 신용사업, 경제사업, 뭐 지도사업 나누기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전문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회 같은 데는 벌써 했죠. 라인을 만들어서 나는 한번 경제사업이 맞으니까 경제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뭐 마트나 구매나 판매나 아니면은 지도 쪽에 전문화시켜서 전문화시킬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신용 쪽에서도 뭐 나는 예금 쪽이 자신 있어. 대출 쪽이 자신 있어. 채권 관리가 자신 있어. 그러면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적게 하고 그쪽 라인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야. 나는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동력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예대 마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길어봐야 10년 이내. 뭐 10년 이내에 이게 남아 계실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후배님들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 산업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들 드렸는데 지점장회 때는
예를 들면 애견 센터, 애견 카페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버 사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들, 뭐 요양원이든 무슨 뭐 노인들 누가 그래도 파크 골프도 요즘 잘 나간다고 뭐 이런 것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식당도 할 수 있어요.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화해서 우리 농협의 미래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수익 구조의 50% 많으면 아니면 3, 40%는 그런 사업에서 수익의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도 있어요. 임대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 뭘 하면 지금 돈 잘 벌 것 같아. 당장이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그런 것들은 수시로 메모를 했다가 저한테 메일로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 뭐 지점장 생활 하루도 아는 사람이 별 얘기 다 하네 이러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미래 계획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횡단보도 생각나죠? 서로 썸만 타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둘이 손잡고 정말 보금자리를 꾸밀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안 그러면 피곤해. 그죠? 피곤하겠지. 그죠? 4년 후까지 버틸 거야. 새로운 조합장 올 때까지. 그러다가 또 되면 어떻게? 더 골치 아프잖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신동력 사업 찾기 운동을 펼칩시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봐서 제 구상은 우리 본부 안에 TF 팀을 구성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뭐랄까 그 팀장 정도는 이번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겸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 신용사업 지겨워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러신 분들은 그런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있어요. 살짝 저를 콕콕 찌르면서 나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신동력 사업을 찾기 하자. 그게 딱 50분 됐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내주시고 자 저기 질문이나 뭐 저한테 바라는 사항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아까 인사이동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4월 1일자로 책임자 발령을 할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오픈할 생각입니다. 깜짝 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사이동은 4월 1일자로 발령을 할 거고 아까 상임이사님하고 상의한 게 29일인가요? 며칠입니까 이사님? 아니 직원들 인사이동 아까는 이제 28일 이사회 끝나고 이사회 끝나고 그러면 이제 29일 날 이사회 끝나고 예 그렇게 해서 각자 새로운 또 부임지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간에 나는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콕콕 찌를 수 없으면 카톡으로 까똑까똑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실 분. 조합장님 생각이 영 허황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잡고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 관장. 미친 듯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좀 피곤하겠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지점에 와가지고 잘 돼? 이렇게 물어보고 빵 하나 사주고 가고 안 오면 더 좋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신혼살림을 멋지게 차려보자는 제 의도니까 아까 얘기했죠. 처음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정말 신천지가 될 수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다닌 사람도 있나? 신천지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신천지는 의미도 없어요. 질문이 있나요? 뭘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나요? 개인 말 잘못하다 쪽팔리면 안 돼. 창피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상임사님 하신 말씀 마지막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